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인이 상승 반전하는 이유와 또 그 지속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젯밤만 하더라도요, 주식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예외죠.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최근에 제갈길을 가고 있지만, 자, 어젯밤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IMF에서 25년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망할 것이다. 경기 침체 확률을 40%까지 올려 잡으면서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거의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정확히 반토막이 났고요. 미국도 1% 떨어지고 모든 나라가 뚝뚝뚝 떨어지게 이제 수정 발표를 한 거죠. 게다가 여기엔 안 나왔지만 독일의 경우는 그나마도 없던 0.3% 꼴랑 성장하는 걸 0%로 낮추면서 니네 성장 없을 거야. 이건 뭐 거의 공포에 가까운 보고서를 써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안 나타나 있지만 보고서에 보면요. 이 모든 건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이다. 뭐 거의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 근래 일색이 들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리스크다. 강도 높게 거의 비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아마 트럼프 정부를 굉장히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또 혼란스러웠던 게 하나 있죠. 국채 시장이었는데요. 자, 이 국채를 많이 매도했던 범인 중에 한 명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추정하기로 중국이 많이 팔았다더라, 뭐 기관이 팔았다더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물론 중국도 많이 팔았을 건데 중국의 경우는 발표를 잘 안 하겠죠. 근데 일본의 경우 뜻밖에도 재무성에서 발표를 합니다. 위클리 보고서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자, 4월 초에 약 2주 정도 한국 돈으로 약 30조 원의 국채를 팔았다더라라고 당당하게 공개를 하네요. 근데 이거를 왜 공개를 했을까? 제 개인적인 추정을 해보면요. 일단 현재 일본과 미국이 아시겠지만 상호 관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도 총리가 날라와서 엄청난 선물을 줬지만 미국에서 거부를 했었고, 그러나 반대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보다도 한참을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방 국가고 국채를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자꾸 협상에서 미국이 딴지를 걸고 뭐 안 된다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시위용으로 우리 니네 거 엄청 많이 들고 있어. 우리가 채권자야. 너네 그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기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흉흉한 소식이 있었으니까 어젯밤 직전,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상승을 뭐 이거나 저거나 많이 했었는데 그 직전을 보시면 제가 한번 디커플링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비트코인만 빼꼼 이제 고개를 내밀었었죠. 금 따라서 다우나 뭐 S&P 500, 나스닥 죄다 떨어졌었죠. 근데 꼴랑 이걸 가지고 무슨 디커플링이라고 하느냐, 뭐 엄청 떨어졌다가 살짝 오른 거를 이런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뭐 이때 뭐 한 4월 한 8일 근처에도 이 보라색 비트코인만 올랐던 적이 있었고요. 3월 달에도 물론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비트코인만 치고 올라가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얘만 오르고 얘만 오르고 얘만 오르고 지금 자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남들 오를 때는 훨씬 많이 오르고 물론 미국 주식도 올랐는데요. 이 비트코인 상승률 보세요.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거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남들 떨어질 때도 대충 상승으로 버티고 야, 이게 제가 볼 땐 방귀가 잦으면 큰 게 된다고 이런 모습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보게 되는 기관들, 국가들, 뭐 이런 개인들이 저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최근 현황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탈미국화, 여전히 환율은 뚝뚝 떨어지고요.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 주식도 혼란했던 상황에 트럼프 이건 다 니 때문이야 원망이 어마어마했었겠죠. 아까 IMF 보고서 뭐 이런 데서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마 못해도 똥줄이 바짝 탈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식시장의 구원자는 바로 트럼프와 특히 스캇 베센트 오른팔이 아니었나.
이 두 명이 동시에 나와서요. 쌍끌이로 시장을 많이 신경을 쓴 발언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명이요. 다 신경 안 쓴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참고로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 이분이 얘기했었고요. 우리는 뭐 감내해야 된다. 다 이분들이 했는데 시장 신경 엄청나게 쓰시네요. 자, 어젯밤 3시경에 스카페센트가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요게 이제 시장을 살렸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갈등 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이렇게 계속 가긴 어려울 걸. 완화될 거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여자분 있잖아요. 이분도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좋은 진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킬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화를 했다든지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쵸? 뭔가가 발표됐으면 지금 뭐라도 정말 내놔야 되는 시기에서 말만 하고 있다. 근데도 오른다. 이게 투자의 어려운 점이라는 거죠. 또 트럼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새벽 6시경에 한번 뭐 모든 자산이 또 올랐던 게 이분의 발언 때문이었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중국에 대한 관세는 145%에서 뭐 245도 있죠. 뭐 주사기 같은 거. 참고로 크게 낮아질 것이다. 근데 0%는 또 아니다. 뭐 오락가락 하지만 아무튼 좀 완화된 톤으로 뭐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완화적인 회유적인 스탠스로 지금 바뀌었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파월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해고한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말을 또 바꿨네요. 1번도 바꿨고 2번도 바꿨다. 특히 이 파월 이 해고를 해버린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 국제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그 돈이 또 빠져나와서 비트코인으로 갔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중앙화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는 거죠. 독립성을 해치니까. 아무튼 이 두 가지가 터지면서 이 발언 후에 주식, 선물, 뭐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게 크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주식도 올랐는데 코인은 사실 더 올랐겠죠. 그래서 이게 잘 믿겨지지는 않으시겠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공포 탐욕 지수가 72를 가리키면서요. 지금 탐욕으로 들어섰습니다. 코인은요. 정말 한순간에 올라가거든요. 자, 어제만 해도 47이었는데요. 지금 72. 그저께는 그 전주는 29. 이게 코인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렇게 떨어짐에도 비트코인이 2.8% 올랐거든요. 업비트 기준으로. 근데 어젯밤은 상승 전환 나스닥이 2.7% 가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은 6% 넘게 더 오르는 상황. 비트코인은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본다면 아마 관심 없던 분들도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 투자가 힘든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해도요, 계속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게 모든 사람들이요, 상황이 좋아질 때 사도 안 늦다. 지금 불확실성할 때는 뭐 현금을 보유하시고 이게 좀 거치면은 이제 사셔야 된다. 정말 못이 박게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틀린다는 거죠. 왜냐면요, 한 예로 XRP라는 코인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 4년에서 길면 7년을 가격을 누릅니다. 뭐 최근 예를 들어보면요. 계속 500원, 600원, 700원, 500원, 600원, 700원을 그냥 뭐 2, 3년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 말대로 하면요. 상황 좋아질 때는 이 따라서 그럼 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XRP 사실 안 샀던 분들이 오를 때 사면 되지. 그 기회비용 그거 멍청이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말대로 하면 500원, 600원 대는 못 사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오를 때 이제 타기 시작했을 때 700원, 800원 최소한 1000원 밑에서 샀다면 이 말이 맞겠죠. 근데 1000원 밑에서 사신 분들 계신가요? 안 들고 있다가 아마도 최소한 3000원 뭐 이쪽 저쪽에서 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요. 실적이나 상황이 좋아지기 전부터 크게 오른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실적 좋아지고 불확실성 거치면 사야지 더 꼭대기에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구체적인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다.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뭐 중국이랑 뭐 잘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좋아지기 전부터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숨에 이제 올라탄다 이런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 지표라고 생각했던 분이 드디어 가즈아를 외치고 있네요. 근데 이번엔 좀 빠른 것 같다 느끼는 게 사실 아더 헤이즈가 오를 때는 더 오른다, 떨어질 때는 더 폭락한다 이런 사람인데 지금 오를 때 조금 빠른 타이밍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바닥 찍었다. 알트코인 시즌을 준비해라. 아더 에이즈가 한 얘기. 23일이니까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 부분만 살펴보면요. 일단은 트럼프가 뭐 자칭 해방의 날,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자칭 해방의 날로 최악의 시나리오 뭐 눈사태가 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모든 자산이 폭락하고 특히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지수, 무브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172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국채도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172까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는 139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국채도요, 이 변동성 지수가 있고, 이게 혈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70에서 100 정도가 안정적인 구간, 그리고 140 넘어가면요, 그건 이제 금융위기, 뭐 서프라임, 뭐 이런 게 터졌다는 건데, 아무튼 이 친구 주장은 172라는 건 뭐 최악을 지금 겪어왔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90일 관세를 유예를 시켰고 또 연준과 재무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뭐 연준도 이미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재무부는 어제 말씀드렸죠. 국채를 다시 산다. 환매, 바이백 요걸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너무 뛰면요. 결국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부에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두고 정책이 지금 피벗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초기 단계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비트코인은 74,500달러 찍고 저점을 찍었다 하는데 가격 예상은 뭐 정말 틀리죠. 저희도 틀리고 다 틀릴 겁니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 7만 불 찍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뭐 진작에 한참 위에서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격 예측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더에이즈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22년도 3분기랑 지금이 유사하다. 완전 이제 바닥 찍고 뭐 올라간다는 거죠.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22년 3분기와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22년 당시에도 금리는 매우 높았고 채권 가격은 떨어졌었고 이거는 이제 FTX 파산은 사실 22년 4분기에 있었는데 좀 헷갈렸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악재 속에서 재무부는 영래포 시장의 자금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이때도 많이 샀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재무부 잔고 TGA를 보고 유동성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21년도에 돈 엄청 공짜 돈 풀었었잖아요. 그거를 영래포 쪽에 잔뜩 쌓아놨고 그러니까 TGA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요걸로 이제 국채를 사면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뿌리면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막 주식 코인이 올랐던 게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22년 말부터 6배 올랐다. 근데 지금도 유사한 정책 도구가 쓰일 조짐이 있다. 이제 쓸 거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금과 함께 비트코인 엄청 오를 것이다. 뭐 이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알트코인 시즌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이분에 따르면 이전 고점인 비트코인 11만 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다시 한번 알트코인 강세장이 도래할 것이다. 저는 이것도 동의를 하는데요.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11만 달러 찍고 이제 뭐 전고점이니까 좀 주춤주춤할 때 알트코인 뭐 춤추고 날아가겠죠. 근데 저는 그 전에도 기회가 이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저점을 이 친구가 찍었다고 했잖아요. 저점을 찍었다고 하면 아무리 이제 비트코인 상승률이 좋다고 해도요. 알트코인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 하면 굉장한 알트코인의 상승률, 저는 비트코인을 훨씬 앞지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가 한 5% 오르면 알트코인은 뭐 10%, 20%, 30% 오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뭐 여러 좋은 알트코인을 사신 분들은요. 정말 인생급 역대 수익률을 아마 가보로 보여주실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이거 11만 달러 가기 전에도 이미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나눠주는 알트코인 이런 게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뭐 마일스톰인가요? 이 친구가 이제 CIO로 있는 회사인데요. 이미 그런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중이며 조만간 이를 소개하는 별도의 글을 올릴 계획이다. 예전에도 무슨 밈코인 잔뜩 사놓고 가지야 막 공개를 했고요. 또 작년 12월인가요? 디사이 코인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코인. 저는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한 10개 정도 사놓고 가지야. 아마 뭐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거 사놓 집중 투자를 그것도 이미 해놨다. 투자로 돈 아마 못 벌 겁니다. 뭐 개미를 꼬시려고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똑한 거랑 투자를 잘 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헤이즈가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번에 혹시라도 또 다른 관세의 뭐 폭언, 뭐 안 좋은 발언이 나오면 이제는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뭐 관세 발언이 좋게 나와도 좋고 안 좋게 나와도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피신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알았다. 뭘 알았냐면요. 트럼프 정책이 촉발하는 리스크 우리 봤었죠. 막 주신 채권 달러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이라는 거는 뭐 유동성 공급도 있겠지만 결국 금이랑 비트코인으로 피신을 하더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그런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수혜 자산이다. 결론은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이미 그런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해서 아마 돈은 없을 겁니다. 하더라도 뭐 롱을 치지 않을까. 그래서 참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분의 기사인데 다른 데서 캡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자,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하면 뭐 도미넌스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이후에는 여타 쓰레기 코인에도 순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4년도에도요, 한 두 번 정도 적당한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상을 잃을 만한, 뭐, 전 재산을 뭐 다 집어넣고, 뭐 이런 사람 많이 못 봤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상승이었고요. 그거는 자, 이후에 유동성발 상승은 정말 이성을 잃는다. 왜냐면요. 이런 쓰레기 코인까지 저는 진짜 다 오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유동성의 힘은 무섭다. 아마 ISM 지수 제조업 기준으로 60 기준 언저리 즈음에 이런 현상이 전 나타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동감을 해서 마지막으로 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말이었고요. 자, 힘 있는 자들의 행동,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입니다. 힘 없는 자가 아니라 행동을 보면요.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한다든지 더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최고의 강심장으로 저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힘 있는 자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왕 트럼프가 있다고 하면 오른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왼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있잖아요. 자, 왼팔입니다. 이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심지어 이분은 관세 폭락의 원흉입니다. 원흉이 두 명 있죠. 피터 나바로라는 책사랑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자, 그렇게 폭락을 외치는 사람이 지금 속보로 오늘 뭐가 떴냐면요. 펜터 피츠 제럴드, 사실 상무장관 해야 되니까 잠깐 이제 회장에서 내려오고 이 아들에게 회장을 이제 물려줬나 봐요. 그 아들이 지금 소프트뱅크 테더와 함께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벤처를 추진한다. 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뭘 하느냐? 30억 달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성공 사례를 착안해서 우리도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섭에 나선다. 여기 써 있죠. 코인을 30억 달러면 한 4조, 5조 되나요? 엄청나게 산다는 겁니다. 참 이런 모방 회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게 카더라가 아닌 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테더가 15억 달러, 소프트뱅크와 비트파이넥스가 각각 9억 달러, 6억 달러.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더랑 비트파이넥스는 자웅동체입니다. 대표도 같고요. 참 의문스러운 곳인데 또 이 테더의 대주주가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웅동체들끼리 만나서 협상을 해서 엄청나게 코인을 산다. 그리고 심지어 1월부터 초기 자금을 유치했다. 상무장관 되기 전부터요. 이 친구는 상무장관 안 했어도 코인의 미래를 알고 이미 많이 사놨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 때문에 관세가 폭락이 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많은 돈으로 훨씬 많은 개수의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었겠죠. 이걸 보면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떨어지는 게 이들의 뭐 바이더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죠. 자, 얼마나 또 진심이냐. 켄터 피츠제럴드는 이번 스펙 회사 외에도 2개의 추가 스펙을 또 준비 중이다. 하나가 아니네요. 3개고요. 1월 달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고, 근데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힘 있는 자입니다. 왼팔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락 베팅 한다는 게 저는 언감생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른팔 얘기 해보겠습니다. 스캇 베센트는 또 뭘 준비하고 있느냐?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세부 사항 몇 주 내에 공개할 것이다. 블룸버그가요. 또 이제 올라갈 만하니까 살살 꼬시는 이런 걸 또 흘리는 것 같아요. 자, 니네들 잊고 있을까봐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 3월 달에 전략적 비축 자산 비트코인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에게 이 비축안 세부계 뭘로 살 거야?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를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3월 초였다면 이제 한 5월 초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잊고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줄게. 자, 왼팔이 준비하고 있고 오른팔이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크립토닷컴 요코빌 아메리카와 ETF 출시 계약을 한다가 아니라 이제 끝났답니다. ETF 출시를 한답니다. 당연히 이제 코인을 살고 뭐 에너지도 산다고 하고요. 그래서 ETF를 이제 본인 회사입니다. 트럼프 본인 회사 메이드 인 아메리카 테마증권 상품으로 구성되며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물론 올해 말이 이제 피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트럼프는요, 사실 관세 전쟁 벌일 때 내년 말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오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구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죠. 완전 엉망으로 가고 폭락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땡겨야 되고 지금 보셨잖아요. 이제 막 여기저기 나서서 완화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마 생각한데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은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거고 아마 앞으로 좀 땡겨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힘 있는 자들 왕과 오른 뭐 좌의정, 영의정, 뭐 우의정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말 바꾼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아마 보일 겁니다. 많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엊그젠가요 제가 피터 브렌트가 이더리움 85만 원 간다. 뭐 비트코인 뭐 7천만 원 간다 했었나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죠. 뭐 이더리움만 뭐 10% 넘게 올랐잖아요. 아, 이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더리움이 85만 원 간다 해서 솔라나 이더 차트를 보니까 뭐 컵 앤 핸들 패턴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2배 오를 수 있지롱 뭐 이렇게 말을 지금 바꾼 겁니다. 당연히 솔라나가 시총이 낮으니까 이더리움보다 더 간다는 거죠. 이게 슬쩍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이더리움도 오르긴 할 텐데 솔라나가 더 오를 거다. 이더리움 덜 오른다. 이렇게 슬쩍 말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에 귀를 귀담으시면 안 됩니다. 순간 현혹해서 이런 분들, 뭐 피터, 뭐 브렌트나 아더이즈 이런 친구들 말 들으면요, 결국 뭐 돈은 다 잃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은 바꾸면 그만이지만 뭐 장땡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의 행동을 보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차티스트든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든 이렇게 갑자기 오르고 있으면요, 또 데이터랑 차트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면서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음은 흘려보내시고 이 판을 움직이는 힘 있는 자들이 하락 중에서도 꾸준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꿋꿋하게 지켜보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